자, 지금부터 로봇 관련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간의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핫한 주도주가 바로 로봇주하고 게임주예요. 자, 근데 자, 예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겨울이 되면 항상 게임주가 강할 거고 게임주가 움직일 때는 로봇주가 움직이고 메타버스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알려드렸는데 사실 올 초만 해도 이메이드 사태가 있어가지고 게임주들이 잘 반등해주다가 뚝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런 충격이 벗어나면서 게임들도 강하고 로봇 관련주도 당연히 제가 겨울에 강하다고 그랬죠. 특징이 있는데 이상하게 로봇 관련주는 항상 겨울이 강해요. 물론 이제 로봇 관련한 행사들이 또 겨울에 몰려있기 또 그렇기도 해요. 자, 미래는 로보틱스. 자, 후발주자에도 많은 이제 관심을 가져는 얘기들이 있고, 이제 특히 세계가 좀 약간 고령화죠. 우리나라도 약간 고령화 시기로 가면서 많은 로봇들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좀 필요하고, 또 삼성이라든가 LG 같은 데서도 굉장히 그 로봇에 관한 투자가 진심이죠. 당연히 미래에 다가올 시장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 보셔야 되는데, 로봇 관련주들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만만하진 않아요. 만만하진 않아서 우리가 과연 어디서 로봇 관련 사야지를 봐야죠. 항상 제가 알려드린 뉴스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제가 항상 알려드렸듯이 단지 참조사항이에요. 그죠? 참고사항이고 이런 게 꼭 내가 주식 투자라는 데는 기본적으로 정답은 아니다. 이게 주식의 정답을 찾는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식의 정답은 뭐에 있냐면 수급에 있는 거예요. 제가 수급 알려드렸죠. 우리가 또 수급 매매 강의하신 분들 물론 그분들의 수급 매매 강의가 맞을 수 있어요.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뭐 이런 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수급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투자자 외 동향을 봄으로 인해서 이런 거 있죠. 투자 외 동향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이 가운전선을 예를 들면 어제는 외국인이 사고 오늘은 기관이 팔고 오늘 외국인이 사고 뭐 이렇게 하루하루 이런 거 수급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뭐 미래 컴퍼니를 갖다가 뭐 이렇게 어제 외국인이 팔았네요. 이틀 전에 샀는데 얼마 전에 기관이 샀는데 이런 건 수급이 아니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창구를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창구를 보면 뭐 오늘은 뭐 JP 모간이 샀네, 내일은 뭐가 샀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너는 키움증권에 샀으니까 개인만 샀는가 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수급이 아니라 그냥 오늘 시장에서 일어난 자료 중에 하나다. 그냥 자료예요, 자료. 저런 건 수급이 아니고 진짜 수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수급이라는 건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앞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하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물론 거래량 없이 조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일봉에서. 이걸 우리는 조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이런 게 수급이에요.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주식이 추세가 우상향의 기조를 유지해 줄 때 우리는 이거를 주식에서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수급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전에서 수급이고 하루 기관이 사고 하루 외국인이 사고 하루 개인이 사고 이런 게 수급이 아니라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주식의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 좋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급 매매예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는 화장품주가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 화장품이나 한국 화장품 제조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만큼 날라갔어요. 이만큼.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올라가고 떨어지는 걸 맞춘 사람이 아니었죠. 저도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화장품은 이런 거죠. 거래량이 이때 비해서 요때 비해서 지금의 거래량이 평균적으로 늘어나 있는데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자꾸 들어오죠. 그래놓고 또 거래량이 들어와 있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이게 뭔 얘기냐면 즉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식 투자자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팔고 엄청나게 많은 행동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의 기반을 갖고 있어야죠.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땐 반드시 거래량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자리는 높죠.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그 얼마 전부터 계속 꿈틀꿈틀하고 거래량의 변화가 생기고 있고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이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로봇 시장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과 관련된 주식들을 보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장기 테마, 단기 테마로 나눌 때 로봇 시장이라든가 전기차 시장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에요. 길게 보고 쭉 끌고 가야 되는 장기적인 테마죠. 왜? 미래에 올 시장이니까. 예전에 제가 삐삐에서 휴대폰으로 넘어오는 시장을 얘기해 드렸죠. 이렇게 세월의 변화, 시장의 변화를 볼 줄 아는 것, 이런 게 통찰력이죠. 이런 거를 볼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시장에서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거를 반드시 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그 미래에 다가올 시장이 좋고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주식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좀 해볼게요. 테슬라가 보통 예전에 20달러, 뭐 4달러, 5달러 이랬을 거야. 뭐 8달러 이러던 친구가 400달러를 갔죠. 그죠? 이 400달러에서 더 이상 전기차에 대한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테슬라가 우하향하고 있을 때 여기서 전기차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면 안 돼요. 벌써 추세는 깨진 거죠. 우리 이걸 추세라고 그러죠. 주식은 왼쪽 선에 사야 되고 오른쪽 선에 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테슬라는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디 갈지 몰라요.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로봇주도 만약에 왼쪽 선에 있다면 정상은 모르겠죠. 왼쪽 선에 너무 높은 데 있다면 사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갈 만한 애들 정해져 있고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 다시 반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리들을 조심해야 돼서 어디서 조심해야 되고 어느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미래 컴퍼니를 보면 위치가 굉장히 낮죠. 월봉 위치가 바닥권에 있어요. 자, 5개선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그냥 무서워하지 말고 약간 긴 안목을 갖고 6개월은 잘 모아나가시면 된다. 그냥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하면 게 그런 거죠. 편한 말로 얘기해서 여기서 떨어져 어디 가겠어. 이런 거예요. 자, 주봉에서 5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도 앞전에 거래량이 잘 들어와 있죠. 지금 이렇게 잘 들어와 있는데 지수가 안 좋아지면서 충분히 쉬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집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미래 컴퍼니는 이 공간에서 그냥 잘 모아 나가면 제가 예전에도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이 공간에 잘 모아 나가면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뭐 바로바로 급등한다거나 그런 것까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굉장히 싼 가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유일로보틱스인데 유일로보틱스도 엄연히 거래량의 변화가 생겼거든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위치가 아주 낮진 않아요. 보통 5개월 선을 뚫어줄 때가 이제 추세가 살아났다고 있다 보는 건데 어머니 뚫었죠. 뚫어주고 있고 주봉에서도 이선 위에 있어요. 제가 어제도 얼마 전에도 매물도 알려드렸었는데 굳이 요일 로보틱스를 사려면 20선을 절대 깨지 않아야 되기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일봉에서 보니까 5일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요렇게 11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전에 21% 갔다 왔죠. 거래량이 터지고 눌러주고 다시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니드는 근간에 난리가 났죠. 소니드 제가 월봉에서 낮은 위치에서 얘기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번 달이 다 지나지도 않았는데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누군가가 바닥에서 거래량을 실어버린 거예요. 단 소니드의 재무가 단단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항상 알려드렸지만 재무가 안 좋게 되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돼요. 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한다든가 시비물량 발행을 한다든가 소니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재무가 안 좋은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본인이 알고 가셔야 돼요. 엄연히 목표가 찍었죠. 항상 60선이 목표가예요. 수급주선이니까 이렇게 떨어졌는데 지금부터 이번 주 오늘이 명절이고 주봉의 마지막이죠. 그냥 20주선 3,900원만 깨지 않으면 다음 주에 또 떼요. 이게 일봉에서 보이지 않아요. 일봉에서 보이지 않고 항상 그 월봉하고 주봉을 해석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일봉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월봉, 주봉, 일봉 이 세 개를 조화롭게 다 해석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근간에는 25일 이후로다가는 호가창이 바뀌죠. 되게 촘촘하게 바뀌어요. 예전에 그 10만 원 단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호가창이 500원 단위로 움직였고 만 원 단위 이상이 된 친구들 50원 단위로 움직였는데 이게 확 줄죠 지금. 500원에서 50원으로 주나요, 그죠? 줄고 50원, 5원 단위, 뭐 1,000원 단위 이런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호가창이 굉장히 촘촘해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 스캘퍼나 단기 단타 하시는 분들은 순간 뛸 때 호가창 따먹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호가, 4호가 이걸 못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500원 단위로 할 때 변동폭이 클 때는 4호가, 5호가만 먹어도 500원씩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10만 원대 이상은 주당 500원, 1,000원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지만 호가창이 촘촘해지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주당 5원씩 움직이게 되면 주당 10원, 20원 먹는 거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시장도 지금은 단기나 단타에 맞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저 채널은 스윙이나 이런 중장기 채널인데 스윙이나 중장기 채널에 맞게끔 시장도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느긋한 마음으로 주식하는 게 좋은 거죠. 어쨌건 소니드는 항상 3,900원대를 보고 계시면 되고 모비스도 재무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다중바닥이죠, 지금. 자, 주봉에서 보면 5선 위에 있기 때문에 추세 가름이 좋다. 언제든지 앞전에도 보시게 되면 순간순간 빵빵 때리죠, 이렇게. 이날도 거의 22%, 이날도 뭐 13% 빵빵 때리기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올라갔죠, 11%.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재무가 튼튼한 친구는 아니에요. 자, 사이맥스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띠락률이 크겠죠. 자, 일단은 우측선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측 산에서 왼쪽 산 초반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5개월 선을 뚫어줘야 돼요. 뚫었죠. 뚫은 상태에서 주봉에서 보면 20선 위에 있거든요. 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도 전체로 약세장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20주선 위에 있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이렇게. 이런 친구들 잘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사실은 많은 친구들은 이제 그 멤버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하고 왜 얘를 사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는데 로봇 관련 중에 다른 건 다 못 살 수 있지만 제가 좋은 친구들 알려드리거든요. 앞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고, 그죠? 이렇게 들어와 있고, 원래 여기 땡땡에서 날아가야 되거든요. 못 날아갔죠.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지지부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 대량 거래가 터진 자리가 여기죠. 여기가 매물대요. 요런 데만 심하게 훼손하지 않으면 또 뛸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이맥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오픈 베이스가 좀 급락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잘 버텨주는 거예요. 엄연히 5교선 위에 있죠.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고 5선 위에 있는데 오늘 같은 날 20선 찍고 그냥 툭 날아갈 수 있어요. 물론 뭐 어떤 이슈로 해서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21선 대응하시면 되고 61선이 월봉에서 5교선 자리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지표만 안 깨면 되는데 엄연히 대량 거래가 잘 들어와 있죠 지금. 그죠? 약간 이제 정치 테마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어쨌거나 거래량을 봐야죠. 이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량이 중요한 거예요. 오픈베이스도 관심 있게 보시고. 의료용 기기 로봇,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추세가 심한데 의료용 로봇에 관한 이슈는 계속 있을 거예요. 큐렉소가 의료용 로봇 관련 중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자, 원래 큐렉소의 매수 위치는 여기거든요. 싸게 샀어야 되는데 지금도 높은 건 아니고 주봉에서 6선 위에 있죠. 수급주선 위에 있어요. 뭔 얘기냐면 큐렉소가 지금부터 241선만 깨지 않으면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때 제가 QX를 참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빵 때리고 빵 때렸거든요. 조정을 충분히 주고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QX는 잘 보고 계시고 3XTHK 같은 경우도 월봉에서 보시면 엄연히 5개선 위에 있죠. 60개선, 수급개선을 뚫어버린 거예요, 지금 얘가. 그래서 주봉에서도 수급주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도 지금 5회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3XTHK도 다시 한번 뛸 수 있다. 즉, 로봇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영호 DSP도 로봇 관련주죠. 월봉 해치가 굉장히 낮고, 주봉에서도 자리가 좋기 때문에 5주선만 깨지 않으면 특히 앞전에 작은 거래량의 변화. 자, 우리가 주식을 볼 때는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의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앞전에 거래량을 수반한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진 않더라도 앞전에 있는 거래량을 잡아먹었다. 근데 이 친구가 살짝 뛰고 눌림목을 줬다. 그러면 다시 뛸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에브리봇을 볼까요? 제가 에브리봇을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여기서 에브리봇 요 종관 20원 안 낄 때 여기서 몇 사람 줬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날아갔죠. 뭐 4%, 어제도 순간 14%, 순간 20% 수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에브리봇이 끝났냐? 아직 안 끝난 것 같죠. 일단 제가 생각한 목표가 여기에 단기로 이제 근처는 갔다 왔는데 역시나 지금부터 5개월선만 안 깨면 되고 주봉에서 수급주선을 뚫었죠.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주선을 다 뚫었어요. 이해하셨죠? 수급주선을 다 뚫어버렸어. 무슨 얘기냐면 로봇 관련주 흐름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에브리봇은 수급주선 60주선이 17,400원대만 안 깨면 돼요. 즉 오늘부터 5일선만 안 깨면 다시 매수해요. 이해하셨죠? 대신에 5일선 깨면 손절했다가 20일선 근처에 다시 보시면 됩니다. SP 시스템즈가 이런 걸 제가 수급이라고 그랬죠.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주식이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을 때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목표가 근처는 왔어요. 여기가 목표가거든요. 단기. 대신에 20개선만 안 깨면 되고 역시나 수급주선 뚫었죠. 로봇주들이 이래요. 만약에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상 다 60주선이 올라탔다.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또 뛴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대신에 60주선 깨면 안 돼요. 자, 링크제네시스. 요새 근간에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죠? 자, 목표가 20개선인데 여기까지 다 오긴 했지만 저걸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사실 다른 로봇들은 60선 뚫었는데 링크는 못 뚫었어요. 아직 AI 관련주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가 단기 목표가였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때에서 여기서 한번 그 수익 실현하는 게 맞거든요. 22%. 제가 생각할 때 이 친구는 60선 뚫어줄 확률이 높아요. 되도록이면 5주선 근처가 매수가 좋고 만약에 오늘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조정이 들어오잖아요. 20원까지. 원래 처음에 매수할 자리 링크젠 진짜 여기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좋았고 지금도 만약에 20원까지 밀려주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임이 된다. 보시기 바랍니다. 트라이오텍은 제가 멤버방에서 아침에 알려드렸는데 바로 상한가를 갔어요. 사실 트라이오텍을 지금 들어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트라이오텍은 빼는데 또 뛸 수 있는 유일한 조건 중에 하나가 수급주선이죠.
60주선 가격이 얼마냐면 정확히 1,100원이기 때문에 10,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매수해 볼 만해요. 여기죠. 10,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트레이드 덱은 바로 뛰든 못 뛰든 간에 요렇게 옆으로 가다가 빵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기준으로 잘 보시고 M2I 같은 친구는 다시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크죠. 자, 월봉 엣지가 굉장히 낮아요. 그죠? 5개월선 위에 있고 주봉에서도 윗선 위에 있죠. 자, 일봉에서 앞전에 대량 거래가 제대로 들어왔죠. 자, 대량 거래가 들어왔을 때 색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꼬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만약에 본인이 이거 쫓아샀다면 또 내동매매 하신 거예요. 제가 가만히만 냅두면 살짜리를 준다고 그랬죠.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오늘도 안 늦었죠. 오늘도 매수 타이밍이에요. 로봇 관련주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M2I 또한 잘 뜰 수 있고 자, RS 오토메이션이 됐든 로보티지가 됐든 로보스타, TPG, 스맥 전부 다 좋은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더 남아있고 좋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좀 시간이 좀 이렇게 좀 촉박하니까 지금 다 못 해드리고 이따가 8시 30분에 멤버님 만나죠. 멤버방 잠깐 얘기 좀 하고 갈게요. 자,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려운 시장인데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하나 중요한 정보나 이슈가 있다면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드리기 때문에 알림 설정 해놓으셔야 되고 노란 썸네일 꼭 보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 로봇주도 있고 우리가 어떤 종목을 이번 주 내내 이번 달은 다 끝나가지만 이 노란 썸네일 안에는 다음 달에 대비할 만한 종목들도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막 급하게 단타 단계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느긋하게 하거든요. 보통 한 달 이상을 보고 아니면 짧게는 3일, 일주일을 보는데 만약에 오늘 샀을 때 오늘 상한가를 간다면 저도 스스로 그래요. 아, 오늘 내가 운이 좋았구나. 근데 운이 안 좋으면 그냥 뭐 일주일도 가고 뭐 2주일도 가는구나. 오늘 안 올라가면 내일 올라가고 내일 안 올라가면 내일 모레 올라가겠지. 내일 모레 안 올라가면 다음 주 올라가고 다음 주 안 올라가면 다음 달에 올라가겠지.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려면 주식을 싸게 사야 되고 그러한 주식들을 이 노란 썸네일에 모아놨어요. 즉 직장인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저도 조금만 자영업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냥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뛴 자리 뜹니다. 제 채널 설명란에 제 개인 채널이 있어요. 여행 다니는데 여행 다니면서도 주식 얘기 많이 해요. 우리는 그 메모리라고도 여행 다니면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저기도 여행 채널인지 주식 채널인지 힘들어요. 어쨌거나 자, 그리고 종목 산다면 전체적으로 오픈해요. 오픈해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오픈해드립니다. 1대1 종목 상담 저 이런 거 절대 안 해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고 카톡방 리딩방도 운영 안 하고 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유튜브 실방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절대 안 해요. 제 전화번호를 알아서도 안 되고 이해하셨죠? 가장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공평하게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합법적으로 주식 채널들이 이렇게 나쁜 채널들이 많죠, 그죠? 풋볼 리딩방도 많고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항상 이게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공부하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고 로봇 관련주의 흐름은 앞으로도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크니까 전기차라든가 로봇주는 미래에 다가올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보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HLB 그룹 좀 보기 전에 잠깐 물 한 잔만 먹고 할게요.